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센트럴 코스트와 부리람 유나이티드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트럴 코스트 지난 시즌 호주 1부 1위 최근 이전 패배입니다. 센트럴 코스트는 4-4-2 포메이션을 선호하며 도카와 페이장의 개인 능력을 활용한 지공 전개를 중심으로 경기를 운영합니다. 산둥과의 직전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3대1로 패배하며 찬스를 살리지 못한 채 상대의 역습에 고전했습니다. 팀의 핵심 공격 자원인 토레스가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출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쿠올과 에드문드손의 연계 플레이가 부진해 대량 득점 가능성은 낮을 듯합니다. 칼탁과 세인스버리의 수비는 빠른 발을 바탕으로 전진 수비를 펼치지만 배후 공간 관리에 문제가 있어 상대 역습에 취약한 모습입니다. 부리람 태국 1부 1위 최근 오전 승승무무승입니다. 부리람은 3-4-2-1 포메이션을 활용해 속공 전개를 선호하며 자이데드와 크리스핌의 창의적인 플레이를 중심으로 공격을 이끌 것입니다. 직전 경기에서 프라추압을 상대로 6대0 대승을 거두며 체급 차이를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공격이 다소 개인 능력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며 최전방의 바이솔리가 고립될 가능성이 클 듯합니다. 수비에서는 구드의 합류로 잘로, 두가라와 함께 안정적인 백스리를 구성하고 있으며 센트럴 코스트의 단순한 측면 전개에도 대량 실점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센트럴 코스트는 홈에서 주도권을 잡으려 할 것이나 부리람의 촘촘한 수비를 공략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부리람 또한 답답한 공격 전개로 고전할 가능성이 높아 두 팀 모두 득점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지루한 경기가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언더 2.5 양상 속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가와사키와 광주FC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와사키 일본 1부 11위 최근 오전 무승승 패승입니다. 가와사키는 4-4-2 포메이션을 선호하며 빠른 역습을 바탕으로 공격을 전개합니다. 최근 니가타와의 경기에서 5대1 대승을 거두며 뛰어난 속공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마르치뉴와 와키자카의 측면 돌파가 핵심이며 야마다, 에리손의 호흡도 안정적입니다. 수비에서는 하이다르의 합류 이후 밸런스가 다소 개선됐으나 여전히 무실점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광주 대한민국 1부 7위 최근 오전 패승승 패패입니다. 광주는 4-4-2 포메이션을 사용하며 아사니, 가브리엘을 중심으로 한 지공 전개를 선호합니다. 김천과의 경기에서 0대2로 패배했으며 여전히 최전방에서의 득점력이 부족한 듯합니다. 최경록은 위치 선정이 어색하고 이건희는 고립되어 있어 공격이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수비에서도 안영규와 변준수가 배후 공간 관리에 약점을 보이며 가와사키의 역습에 취약할 가능성이 클 듯합니다. 광주가 경기 주도권을 잡을 수 있겠지만 가와사키의 날카로운 역습에 속수무책일 가능성이 클 듯합니다. 광주의 측면 공격은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며 가와사키가 화력 대결에서 승리할 전망입니다. 오버 2.5 양상 속 가와사키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포항 스틸러스와 상하이 하이강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항 대한민국 1부 4위 최근 오전 패패패승승입니다. 포항은 4-4-2 포메이션을 선호하며 완델손과 홍윤상을 중심으로 한 속공 전개를 즐깁니다. 인천과의 직전 경기에서 1대0으로 승리하며 후반 막판 페널티킥으로 승점을 챙겼습니다. 이호재의 부상으로 조르지가 대체 출전 중이나 그의 솔로 플레이는 강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백성동도 위치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답답한 공격 전개가 예상됩니다. 수비에서는 이규백과 전민광이 중심을 잡으며 안정적인 두 줄 수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대량 실점 가능성은 낮을 듯합니다. 상하이 중국 1부 1위 최근 오전 승무승승승입니다. 상하이는 4-2-4 밀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오스카를 중심으로 공격을 전개합니다. 칭다오와의 직전 경기에서 2대1 승리를 거두며 효율적인 득점력을 보여줬습니다. 구스타보는 연계 플레이가 뛰어나지만 우레이와 팽진의 부진은 여전히 문제입니다. 포항의 촘촘한 두 줄 수비를 상대로 대량 득점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수비 라인에서는 리앙과 웨이젠이 안정적인 호흡을 자랑하며 수신과 주사의 수비 가담도 매우 견고한 듯합니다. 상하이가 경기 주도권을 가져갈 것입니다. 포항의 주력 자원들이 부상으로 빠진 가운데 상하이의 공격 라인이 더 높은 퀄리티를 보일 가능성이 클 듯합니다. 포항은 상하이의 강력한 득점 루트를 효과적으로 막지 못하고 무기력한 패배를 당할 전망입니다. 언더 2.5 양상 속 상하이 하이강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조호르와 상하이 선화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호르 말레이시아 1부 1위 최근 오전 승승무승승입니다. 조호르는 3-4-2-1 포메이션을 선호하며 무니즈와 아이만을 중심으로 지공 전개를 펼칠 것입니다. 최근 쿠친과의 경기에서 2대1로 승리하며 중원에서 운다바레나와 인사의 패스 능력으로 오브레곤의 침투를 적극 활용하는 전술을 구사했습니다. 다만 왼쪽 윙어 무릴로의 수비 가담이 부족해 수비 라인이 불안정한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듯합니다. 상하이 선화 중국 1부 2위 최근 오전 승승승패승입니다. 상하이 선화는 콘세이상과 테세이라를 중심으로 빠른 공격 전개를 펼치며 지공 전술을 선호합니다. 칭다오와의 원정 경기에서 1대0 승리를 거두며 견고한 수비력을 보여줬습니다. 마렐레의 연계 플레이도 조호르 수비를 공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수비 라인에서는 아직 최적의 파트너를 찾지 못해 안정감이 부족한 모습입니다. 양팀 모두 지공 전개에 능하지만 상하이 선화가 더 유기적인 공격을 펼치며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클 듯합니다. 조호르의 수비 불안 요소가 상하이 선화의 공격에 취약할 것으로 보이며 상하이 선화가 화력 대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버 2.5 양상 속 상하이 선화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